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법사위원장 자리가 지금 공석인데 여기에 정청래 의원 내정설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여야 간에 뭐 작은 어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청래 법사위원장 내정설의 설전. 정청래 의원 본인이 일단 이렇게 입장 밝혔습니다. 제가 법사위원장 맡으면 하늘이 무너지고 국민의힘이 많이 손해보냐. 민주당에서 순리적으로 결정하면 될 일이지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은요. 오히려 정청래 법사위원장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손해볼 것 같지 않다. 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쓰레기 등 막말 퍼부은 윤호중 후임으로 적격이다. 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야당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정청래 의원과 윤호중 의원의 발언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선거에 패배하고 나서 그대로 있는 것도 저희가 하나 했었습니다.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사퇴할 것처럼 뭔가를 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자중자애하고 단결하는 데 묻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무식하고 무능하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당원들의 대표에 최고위원에게 설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갈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퇴합니다. 오늘 어버이 날입니다만 이낙연 대표님이 국정조사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격리 중에 계셔서 아직 지시를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시를 못 받았다는 거는 빼고 격리 중이라서 그렇게 말씀한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게 조수진 의원이 이거는 아주 엄청난 왜곡입니다.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양반이 찌라시 만들 때 버릇이 나온 것 같아서 유감스럽네요. 자, 이재명 기자,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 내정설에 대해서 야당에서 좀 이런 그러니까 환영한다라고는 했지만 뭐 돌려서 비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뭐 이유가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번 보궐선거도 굉장히 반사이익을 많이 봤다라고 보는 게 뭐 정답이겠죠. 뭐 그야말로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떠날 때 그 얘기를 했지만 국민이 승리한 거지 국민의 힘이 승리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강하게 강조했었는데 뭐 많은 국민들도 국민의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지난 총선 이후 보여줬던 어떤 뭐 무능과 오만 많은 이제 지금 당권 그 민주당의 당권 주자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반발심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찍는 그런 결과가 이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법사위라는 게 국회에서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분이 상원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모든 상임위에서 법안이 다 법사위로 몰리고 법사위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본회의가 달라지는데 여태까지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 이후에 법사위를 야당 몫으로 이제 관행화했었죠. 그래서 야당이 비록 숫자는 적지만 법사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국회 운영의 균형점을 찾았던 건데 지난 총선 이후에 180석이라는 막대한 이제 의석수를 차지했던 여당이 법사위까지 장악을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든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굉장히 국회 운영에 큰 메리트를 얻은 반면에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기력해졌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거꾸로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오만과 무능으로 비춰질 수 있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다시 이제 윤호중 그 법사위원장이 물러나면서 과연 누가 올 것이냐 그럴 때 과연 정청래 의원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가장 1순위 의원인데 더 강경하고 어떻게 보면 더 여당과의 협치가 쉽지 않다면 오히려 그것이 다시 또 대선에서 반사이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보고 이제 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뭐 정치권 소식 나온 김에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백신과 관련돼서 답변했던 논란 앞서 보셨는데 국민의힘의 허은하 의원이 홍남기 부총리에게 이런 질의를 했는데 김상희 국회 부의장의 이 발언이 마이크를 타고 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포스터 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우리 지하철역에 전부 1번 있는 것 갖다 사진 찍어가지고 무슨 생각나냐고 여쭈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은 가르치시는 시간이 아니라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선관위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선관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진심으로 이야기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 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가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허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10만 말 신났어. 사실은 국회의장이나 국회 부의장은 소속 정당을 따지지 않고 국회를 대표하는 얼음격, 원로격으로서 중립적인 역할이 요구됐는데 김상희 부의장의 신났네 신났어 이 발언이 마이크를 타고 포착이 된 건데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두고두고 회자될 발언이겠죠.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의장 하면서 이 정치적 중립을 잘 지켜야 되는 국회의장, 그리고 그 뒤에 책무들을 방기한 채로 국무총리 가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하니까 입법부의 권한들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게 추락시킨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해갈 수가 없게 됐겠죠. 김상희 부의장도 마찬가지로 저 자리에 서 있을 때만큼은 입법부를 대표하면서 국민의 대표자인 야당의 의원들이 나가서 질의했을 때 대정부 질문을 하게 되는 정부 편, 행정부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지켜보게 되면 입법부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당으로서 이 집권 정부 편에 서 있는 모습들을 강하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커지는 대목인데요. 마지막 순간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가야 될 길에 대한 정도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야당의 입장 들어봤습니다.